안녕하십니까. 지식 두더지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도 집에 좀 일찍 왔는데요. 금요일은 항상 기쁜 것 같아요. 직장인들한테는. 자, 오늘은 좀 유용한 콘텐츠를 또 준비했습니다. 제 댓글에 또 어떤 분이 저 건설기술인협회 수첩 발급 어떻게 하느냐 물어봐서 사실 저도 생각하고 있던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참에 어, 제작하게 됐고요. 건설기술협회는 여러 협회 중에서 회원수 관리 최다 기관, 최대 최고 기관이죠.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공인되어 있는 지정한 협회가 되겠습니다. 좀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프로 경력증명서를 과감하게 샘플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좀 더 제가 신뢰성 있게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죠. 저도 이제 까야지, 그죠? 돌아오는 게겠죠. 우리가 이제 네이버 같은 데다가 기술인의 백경증명서 치면 어떤 뭐 사이비랄까? 선전하는 기관이 엄청 많아요. 뭐 초급증명서 이렇게 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교육받으면 된다.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약간 팩트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시간 관계상 뭐 상세히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몇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요약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가 되고요. 수첩으로도 나오고 이 페이퍼로도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페이퍼를 많이 쓰죠.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이제 기관에 제출할 때 이제 쓰는 건데 여기는 이제 7분의 1이죠. 저 같은 경우는 7장이라는 거죠. 토탈. 얘는 수행한 업무가 많거나 자격증이 많거나 교육이 많거나 뭐 뒤에 뭐 20장도 될 수 있고 30장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력증명서를 한 20년 정도 뭐 관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떤 수행 업무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그죠? 필요 있어요. 지금 관리는 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에서 나올 때 퇴사했죠. 퇴사할 때 저기 우리 사무관님들 뭐 토목직 사무관들 기계직 사무관들 제가 경력증명서 엄청 만들어 드렸어요. 이게 만들어주는 브로커도 있습니다. 돈 엄청 받아요. 뭐 고급을 만들어준다, 특급을 만들어준다. 근데 저는 이제 시에 가서 이제 인사증명서 다 받아가지고 그 인사 발령 사항들 다 기입해서 어느 정도 해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공무원들은 자기 수행 미션들, 프로젝트를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아니잖아요. 감리사가 아니다 보니까, 설계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하긴 약한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특급을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예. 보면 제 거 이제 주소 가렸고요. 저는 이렇게 됐습니다. 오픈해 드릴게요. 설계, 시공 등 우리가 EPC라 그러잖아요. 엔지니어링 설계고요. 시공이 컨스트럭션입니다. 설계, 시공 등 이래 됐고요. 직무 분야, 전문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자, 크게부터 카테고리 위에서부터 봅니다. 설계, 시공 등 건설 사업 관리, 품질 관리 이렇게 됐는데 건설 사업 관리라는 것은 CM 또는 이제 감리라고 하죠. 이렇게 구분됐습니다. 설계, 시공, CM 감리, 품질 관리. 여기서 말하는 품질 관리는 우리가 자격증에 있는 품질 경영이 아니고 건설 쪽에서는 쓰는 용어입니다. 품질 관리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좀 국한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직무 분야는 저는 이제 기계의 특급입니다. 이제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나갑니다. 안전관리의 특급입니다. 그 위에도 제가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수질 환경 기사도 있잖아요. 그건 환경 분야의 초급, 예를 들어 경력이 없으면 중급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경력증명서 출력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등급이 한 10개도 돼요. 근데 굳이 내가 환경의 초급 이런 거 귀찮게 열 필요가 없잖아요. 제 페이지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택을 안 해서 이제 뽀다분하게 특급 있는 걸로만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한 거죠. 중요한 건 전문 분야입니다. 전문 분야. 이제 공조냉동 및 설비, 공조냉동 기기 기술사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이 코드가 틀려요. 공조냉동 및 설비 이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특급이고 이제 가스 기술사가 있다 보니까 가스 분야의 특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회사 입사해서 한 3년, 4년, 5년, 뭐 많게는 10년 이내에 자기가 어느 쪽으로 경력을 스토리텔링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전기 전공한 사람들은 전기기술인협회, 그 기술협회만 아니고요. 전기 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막 돼요. 갈팡질팡이죠, 어떻게 보면. 자,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이제 상당히 고민 많이 했어요, 처음에 할 때. 자, 건설사업관리는 기계의 고급, 안전관리의 특급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건설사업관리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가장 뭐 고난이도잖아요. 원래 감리하는 사람이 이제 EPC를 다 알아야지 감리하잖아요. 감리하시는 분 보통 나이가 많잖아요. 50, 60, 70이잖아요. 모든 거 다 겪고 이제 감리를 하잖아요. 이제 전문가들이죠. 베테랑들이니까 이제 요원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교육 받으면 예, 특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특급이에요. 전부 다 특급이에요. 저는 올. 뭐 국가기술 자격은 여기 뭐 기술자 2개, 뭐 기능장 2개, 뭐 기사 이렇게 첫 페이지만 제가 했고요. 뭐 자격증은 한 뭐 20개 이상 됩니다. 학력은 가렸고요. 교육훈련은 이렇게 건설사업관리라는 게 감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교육이 이제 보통 3년이거든요. 3년 지나면 점수가 또 까져요. 그래서 점수가 좀 3점이 모자라서 지금 고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감리사에 간다면 교육받으면 다시 바로 특급이 되는 거죠. 제가 또 자랑이 아니라 표창장도 있습니다. 특별시장상이 이제 3개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상도 있을 것이고, 특별시장이 장관입니다. 장관급이에요. 이게 직할시하고 틀려요. 장관급이고요. 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똑같은 거죠. 뭐 대통령 표창 이런 건 아직 못 받았어요. 운빨이 없는데 나름 제한제도 해서 예산 절감도 많이 하고 모범적으로 많이 해서 예. 사실 민간인이 장관상 받기 쉽나요? 나름 이건 뭐 프라이드죠. 제 프라이드는 있습니다. 근무처는 하나, 둘, 셋, 넷, 8군데 다녔네. 8군데만 신고한 거죠. 주요한 8군데만 신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 갑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갑지. 제출할 때 갑지만 요구하는 데가 있고요. 올 풀세트로 저 같은 게 7장이잖아요. 7장을 요구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겁니다. 자, 경력 관리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왜 하느냐.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팩트 위주로 피부에 닿는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뭐 건설사나 감리사, 뭐 CM사 소속 직원으로 들어갑니다. 소속 직원 들어가서 경력 관리 이쪽으로만 계속 이제 뭐 정년퇴직까지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건설기술인이잖아요. 건설기술인. 자기 경력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입찰할 때 기술 능력 볼 때 PQ 심사 할 때 다 이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이 경력 관리하라고 합니다. 회사 소속일 때는 교육도 회사 돈으로 하고요. 다 관리를 하죠. 그래서 특급, 뭐 기계 분야 특급, 토목 분야 특급, 건축 분야 특급을 많이 가져야지 그 시공능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건설사에 시공능력, 삼성물산이 1위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HR 관리입니다. 일종의 HR 관리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전문 건설사 집단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조건이에요. 그냥 이거는 기술직은 모두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사 부도 등 불확실성을 대비하여 본인 스스로 경력, 학력, 수행 의무 증빙용 요게 많죠. 우리 IMF 때 많이 넘어졌잖아요. 부도 됐잖아요. 부도 났잖아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큰 1군사 아닌 다음에야 1군사도 뭐 흔들리고 M&A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공중분해돼서 그런데 이제 이직을 할 때 경력이 증빙이 안 돼요. 물론 자 의료보험 지금 경력 증명할 수 있는 게 의료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입니다. 크게 얘네들은 어느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급여 기간 얘를 증빙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외국에 안 있고 뭐 국내에 어느 회사 소속에서
얼마 동안 의료보험을 부어이었다, 국민연금 부어이었다는 그거지.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부서에서 어떤 직책으로 어떤 잡, 어떤 미션을 수행했는지 그게 없어요.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런 경력과 또 학력 여기 다 있잖아요. 뭐 상훈, 교육 다 있습니다. 토탈 이제 망라된 거죠. 그런 어떤 개인의 스펙을 모두 다 기록한 거죠. 일종의 이력서입니다. 이력서. 그 증빙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회사에서 퇴직하고 바로 시골에 간다. 이런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다른 데 간다. 뭐 회사 다닐 게 뭐 5년, 10년 이상 더 해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거 관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공공기관에 취업 시 필수적으로 뭐 이력서 그런 건 기본이고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요구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세한 게 다 있거든. 이력서는 이제 구라가 많아. 근데 이게 팩트거든. 그래서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관리를 한다.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고려사항은 등록이 매우 까다롭고 비용이 든다. 제가 여러 번 이제 제 거도 뭐 제 거 및 선배들 거 하면서 제가 협회에 한 20회 이상은 들락날락거린 것 같은데 인천에 있는 인천지사에 가기도 하고 예, 강남구청 여기 있잖아요. 서울에 본 메인이 사람이 엄청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지사에 가기도 했는데 등록이 매우 까다롭다. 왜냐하면 이게 건설기술인 협회 담당자들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빙을 가져와야지 그걸 바탕으로 해야 되잖아. 아니면 공무서 위조니까. 그러니까 엄청 까다로워요. 그 룰도 계속 이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다 증빙이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건설사라고 치면 건설사에 그 담당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가 맞더라도 그 인정 안 해줍니다. 내가 입력도 하고 그 협회의 직원이 또 인정하고 그러면 땡땡 건설사 소속되어 있는 예를 들어 삼성물산을 칩시다. 삼성물산의 이 담당자가 어그리를 해줘야 돼. 동의를 해줘야지 코드가 넘어옵니다. 그래야지 다시 협회에서 동의를 해주죠. 그러면 등급이 정해주고 신고했던 상황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2중, 3중 관리한다 보시면 됩니다. 경력 등 추가 등록 계속 이제 회사를 이직하거나 퇴사하거나 입사신고, 퇴사신고가 있고요. 또 프로젝트 끝났잖아요. 그 들고 와서 또 신고해야 되고요. 또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프로젝트가 석 달 후에 뭐 교량을 낳는다. 교량에 내 투입되어 있는 게 20%, 뭐 땡땡 뭐 복합시설에 50% 이러면 다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장난 아닙니다. 딱딱 떨어지는 게 없잖아 별로. 또 연회비도 납부해야 된다. 만약에 수행 경력이 없을지 반쪽짜리 경력 증명이 될 수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설사, 감리사, 설계사 했을 때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뭐 댓글 주신 분처럼 뭐 혹시나 해서 꼭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하는 게 좋다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행 경력은 보통 우리 발주처 이런 거 없잖아요. 건설 안 했던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증빙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회사 이직, 퇴직, 그 일반적인 자격증 뭐 이런 거밖에 신고 못 한다고요. 그럼 뒤쪽에 수행한 미션이 없으면 뭐 어떤 좋은 일자리 뭐 그런 게 조금 반쪽짜리 경력금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왜냐면 건설사 소속일 때는 뽀대납니다. 말레이시아 땡땡땡땡 초고층 빌딩 설계 책임 기술이 이런 뽀대나잖아요. 공사 금액이 얼마 탁탁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갑질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좀 약하다. 그래도 그걸 원하면 해도 된다.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엔지니어링 협회, 옛날 엔지니어링 협회라고 불렀잖아요. 그쪽에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 원래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회가 엄청 많아요. 전기기술인 협회, 전기공사협회, 소방협회. 저는 이제 웬만한 협회 지금 5개, 6개 돼 있는데 주로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게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가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회비 2만 원인가 3만 원인가 특급은 4만 원인가 그렇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자, 요 정도로만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뒷페이지 중에 또 하나를 제가 했습니다. 이 샘플의 샘플. 기술 경력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참여기간이 있는데 100%면 인정일이고요. 뭐 80%도 받을 수 있고, 외국에서 또 수행하면 좀 더 가점 줍니다. 그래서 사업명 발주자 공사계요. 내가 LH가 돼서 발주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건설사가 될 수 있고, 내가 감리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세석이 다 구분되는 거예요. 공사 종류 공법, 뭐 교량을 짓는다 때 뭐 현수교냐, 뭐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사장교냐, 뭐 하는 거, 뭐 하여튼 건축에 그런 용어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직무 분야, 전문 분야 책임 정도, 건축인이, 토목이니, 기계니 따지는 거, 책임 정도도 자기가 총괄 PM이냐, 책임이냐, 품질 관리자냐 다 따지는 거지. 담당 업무 직위, 차장이냐, 부장이냐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발주처도 있을 때는 이제 내가 서류 만들어서 예, 인사부서에 그 회사 직인 법인 도장 찍어서 경력 정보를 한 거고, 또 제가 뭐 도급사 있을 때는 발주처에 대출이 발주처가 이런 거 잘 안 찍어줘. 또 옛날에 더 안 찍어줬거든요. 그런 거 왜 필요하냐. 그래서 경력 정보 못한 것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사실 그런 걸 바리바리해서 했으면 훨씬 더 화려하게 제가 했을 텐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나요? 공사 얘는 블라인드 제가 했고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안전관리로 몰았어요. 예. 안전관리가 이제 두리뭉실하게 쓰이더라고요. 안전관리 이쪽도 붙고 저쪽도 붙고 그래 안전관리를 좀 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 기계 중에 이제 공존행동을 딴 다음부터는 기계 좀 였다가 다시 안전관리였다가 기계 좀 였다가 크게 보면 이제 기계랑 이제 안전이랑 두 가지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뭐 이게 한 가지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뭐 5개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 판단하셔야 돼.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이런 것도 따집니다. 분야별 참여기간 인정일. 하여튼 뭐 이렇게 보면 자 공사 종류별 인정일수가 있어요. 공동주택에 저는 이제 381일, 발전소에 557일, 그 외 산업시설에 1816일, 또 저장 비축시설에 89일인가요? 기타 본사 근무 뭐 2200, 이런 거 역경 증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 됐어요. 또 기타 이것도 발주자 안 찍어주더라고. 하여튼 인정일수가 8102일, 8102일이 얼마예요? 8102일이면 이게 365 하면 한 22년 이상 넣을 겁니다. 22년. 뭐 전체 다 하면 거의 30년 되긴 되는데 못한 거죠. 직무 전문 분야별 인정일수, 예,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요도 8천 비싸네, 요건 똑같네. 이상하게 구분해요, 이 사람들. 하여튼 이렇게 제가 갑지, 을지 이렇게 해서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는 온라인으로 출력하면 됩니다. 1,000원인가 내면 돼요, 이거. 자, 등록 방법 궁금해 하시잖아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을 하시는데, 보통 저는 오프라인으로 처음에 많이 갑니다. 오프라인으로 가는 게 맞아. 오프라인 우편으로 해도 되긴 되는데 좀 그 분위기도 볼 겸 어떻게 하는 것또 가면 또 상담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또 물어보기도 하고 해서 한번 오프라인으로 한번 가는 것도 좋습니다. 로그인은 여기 하면 되고요. 경력관리 안내 여기서 이 홈페이지를 잘 보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엄청 어려워요. 경력관리 안내. 자, 건설기술인입니다. 건설기술인 협회. 건설기술인이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출 서류, 경력 신고 제출 서류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열날이 많습니다. 신고서, 경력 확인서, 발주자 인허가 또는 사용자 확인을 받아야 된다. 보세요. 발주자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 용역에 참여한 기술 경력을 확인하는 뭐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고요. 근무기간 다 있어야 됩니다. 신고 절차 다 있습니다. 누르보면. 그리고 뭐 자격증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가져와야 되고 임팩트고 이런 거 쉽지. 뭐 이렇게 되면 아무나 다 하게. 자, 건설기술 경력 신고서 가장 쉬운 거 먼저 샘플입니다. 홍길동 주소 쓰라. 뭐 이거 뭐 일도 아니지. 학력 뭐 이거 쓰면 되지. 뭐 학력증명서나 그 자격증 쓰고 뭐 내면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같은 회사에서 부서 틀리고 하는 일 틀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쭉쭉. 양식 다운받을 수 있어요. 칸늘에서 써도 됩니다. 하나 있을 수도 있고, 한 회사에 이게 엄청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자격증은 뭐 이렇게 있으면 다 쓰시면 돼요, 여기. 그래, 근무처 이런 거 다 쓰시면 되고, 이렇게 사인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 이 본인 사인하는 건데, 뭐. 경력 확인서 작성 예시 다 보시면 돼. 발주청, 네. 뭐 이런 경력 시스템도 있고요. 복잡해. 경력 확인서 작성 방법, 사례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이런 거. 발급 절차, 이게 자, 한 10여 년 전만,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좀 중구난방이었어요. 확실히 정립이 안 되는데 지금은 뭐 정립됐다고 해야 되나? 아주 복잡하게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자, 발급 절차, 신고 자료 작성. 자, 건설기술인 접니다. 예를 들어 하고자 하는 사람 소속 업체에서 신고 자료 작성합니다. 이제 그리고 발주처에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뭐 삼성물산이다. ALH에서 발주한 땡땡 뭐 교량건설을 했다. 그리고 법인도장 찍었다. 그 주장이잖아요. 그 삼성물산의 주장인데 과연 LH의 공사 대장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 줘야 됩니다.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착수계, 준공계, 공사대장, 업무분장, 설계도서, 감독 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경력과학서 발급되고 대장이 또 대장 관리합니다. 표준 분리표 있고 용도별 건축물 있고요. 아마추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사례별 신고 방법은 엄청 사례가 많아요. 이게 Q&A 보면 민원 올라가 있는 거 보면 엄청나게 사례들이 많고요. 협회 가면 전화가 불통납니다. 이거 왜 안 해주나 해주나 따지고 정신없습니다. 한 번씩 가면 2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지금 모르겠으면 제가 할 때는 한 2시간씩 기다렸어요. 그리고 건설기술인 학과 인정도 학과가 옛날에 뭐 기계과 전기과 이렇게 간단했지만 엄청 복잡하잖아요. 토목, 환경, 융합과학과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토목으로 이해해줘야 될지 환경으로 이해해줘야 될지 담당자도 몰라. 환장하는 거지.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넘어가고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제 역량지수입니다. 역량지수. 환장하는 거지. 뭐 학력, 경력 이런 거 뭐 어떻게든 다 뗐어. 근데 자기가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특급을 받을 것이냐, 고급을 받을 수 있냐, 내가 중급 받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자, 특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기술사였다고 특급 받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점수가 틀려요. 이거는 배점이. 자, 설계시공 쪽으로 제일 제가 값지 보여드렸잖아요. 설계시공에 특급 받으려면 역량지수가 75점이 돼야 돼. 건설기술인의 역량지수라는 게 있어요. 역량지수. 용어가 역량지수예요. 건설기술인으로서 특급은 75점 이상 돼야 돼. 100점 만점입니다. 건설사업관리, CM이나 감리를 하려면 5점 더 높아요. 80점 이상 돼야지 그레이드 플러스 5점 더 높아요. 이게. 그래야지 8점이죠. 제가 그 기계 분야에 77점이잖아요. 77점이 8점인지 모자라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육받으면 올라가고 그죠? 품질관리는 75니까 이건 별로 잘 안 합니다. 뭐 너무 이제 제한적이라서. 이제 고급은 65점. 이건 5점 다 이상입니다. 70. 중급 되려면 65, 55, 35. 초급은 쉽지. 왜 35 안 되는 사람 있나? 처음에 얘면 다 35 되고요. 문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사원의 대리급에서 중급 받으려고 하는 거지. 55 맞추려고. 55, 65. 이렇습니다. 역량지수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자, 총점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격증이 40점, 40%를 차지하는데 기술사나 건축사는 그 분야에 타동무가 안 됩니다. 그 분야에 저 같은 경우는 공조기술사가 있으니까 기계 분야잖아요. 40점 연만땅 하는 거죠. 기사나 기능장, 요번에 산업안전지도사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예전에 없었습니다. 요거 30점, 산업기사는 20점, 기능사는 15점, 뭐 기타 뭐 인정 뭐 이런 거 교육 이런 거 10점. 그러니까 기사 있으면 30점이야. 기사 30점. 높죠. 기사 있으면 30점이야. 전문 분야로 이런 거는 다 여기 다 있습니다.
학력은 만땅 20점이야. 학력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4년제 20점입니다. 토목이면 토목입니다. 다른 종목 안 해줘요. 전문학사 3년 2년제 3년제가 있잖아요. 19점 18점 뭐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예, 고졸은 15점. 그 다음에 양성교육이 많아요. 12점. 기타 비전공은 뭐냐 10점. 예,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저쪽 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계 전공인데 기계 석사학위가 있다. 가점 1.5가 더 줘요. 박사학위가 있다면 3점 더 줘요. 그러니까 만땅 20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23점이에요. 그렇죠? 그래 보시면 되고 타 종목의 석사도 15점 이래 줘요. 이제 법도 계속 합리성을 찾고 있거든요. 변해갑니다. 룰이. 자, 다시 이제 영양지수의 경쟁지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영양지수 처음 했죠? 제가 40점 배점이라고 그랬어요. 자, 자격증 40, 교육 20, 영양지수, 경력이죠. 영양지수가 경력, 엄밀하면 경력입니다. 이렇게 하면 토탈 영양이 100점 나오는 거죠. 영양지수 중에 경력 따지는데 경력이 40년 해야 돼. 만점 받으려면 한마디로 이게 로그 곡선이거든요.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40점을 다 받으려면 40년을 해야지 되는데 처음에는 가파르게 엄청 오릅니다. 예를 들어 10년 하면 뭐 여기 26점 25점 되잖아요. 처음에는 엄청 가파르게 올라. 예를 들어 3년 대리급이다. 벌써 12점. 한 5년 했다. 과장급이다. 18점이야. 한 번은 세게 올려줍니다. 급격하게. 그 다음에 곡선이 이래 돼요. 그러니까 차장 뭐 그런 사람도 5년 경력해야 점수 오르지도 않아. 예?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10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 하면 25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고급 금방 올라가요. 특급이 이제 잘 안 올라가지는 거지. 중국까지는 쉽게 올라간다. 기사 하나 있고 뭐 대학 졸업했다. 그럼 쉽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공식은 자 로그 40 자, 로그 n이 연수입니다. 근무연수. 로그 10년에서 로그 10이 되겠죠. 로그 10%, 로그 40 곱하기 100. 요게 40%를 0.4. 그 배점은 0에서 40점. 40년 해야지 만땅이다. 다시 자격증은 기술사나 건축사가 만땅이다. 학력은 뭐 대학교가 20이고요. 박사 따면 23점. 그리고 경력은 40년 해야지 만땅이다. 자, 결론입니다. 그렇고요. 또 숨어있는 가점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업무들도 다양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책임자급으로 일한 거랑 그냥 보조원으로 일한 거랑 뭐 그런 것도 틀리잖아요. 물론 서류로 다 페이퍼를 할 수 없지만 뭐 품질관리 선임되어 있는 건지 뭐 진짜 그 뭡니까 법정 대리인인지 그에 따라서 30%더 주는 거 있죠. 1.3, 이 30%더 준다는 뜻입니다. 1.1, 1.2 실제 12개월 했지만 곱하기 1.3 하면 15개월 한 것처럼 해주는 거지. 건설사업관리할 때 1.04, 품질관리 1.04 이렇게 업무 난이도나 성격에 따라서 또 비침 다 틀리니까 이거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기다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젝트가 막 병행으로 갔을 때 계산하기 복잡합니다. 자, 교육 가점사항이 또 빠졌네. 교육이 만땅 5점입니다. 자, 그래서 35시간마다 2점씩 주고요. 뭐 이런 거 있고요. 이게 건설 관련 업무 책임 정도, 기획 분야에 계획 및 조사를 했냐, 측량 및 지적을 했냐, 감정 및 평가를 했냐, 설계 견적이 제가 지명관계상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했고요. 시간이 뭐 거의 뭐 30분 다 됐네요. 하여튼 뭐 중구난방으로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팩트 위주로 했습니다. 좀 보시고 자기가 기술인협회에 등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긴하게 써먹었습니다. 현재는 써먹질 않고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써먹을 때 못 써보면 또 바보고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제가 추천해드려야 될지 말지 모르겠어요. 자기 판단 하에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